예,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리 통일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가로 응비시키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제가 저녁을 먹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국회 본관 앞에 이재명 대표께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야당 의원님들은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명분을 내세웠죠. 예, 첫째가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국정 운영을 전환하라 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핵 오염수 방류 반대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하고 개각을 하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예,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이분들의 1박 2일 철야농성, 그리고 다수 야당 대표, 집권 야당이라고 하는 당대표의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이분들의 명분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게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생 파괴, 저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돌아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3탄 4기열을 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민생 파탄, 그리고 우리 경제 파탄, 민생 도탄, 그리고 세금 폭탄으로 정말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외교 참사, 안보위기, 사회 분열을 초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 정권을 내주고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실패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들어봤지만 외교 참사, 안보위기, 사회 분열에 대한 반성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님, 예, 자, 우리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9번 이상의 민생 대책을 내놨고, 또 각종 그 관세 정책이나 또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계속 내놓은 지난 1년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도 사상 초유의 고금리 하에서도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규제개혁 혁신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아주 과감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의 법률이 아직도 많이 계류가 돼 있어서 원하는 만큼의 그런 그 성취는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는 우리 국회가 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주시고 과단성 있는 그런 입법 활동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새 정부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 살리기, 어려운 경제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많은 민생 법안 처리하고자 많이 정부 입법,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의 의원 입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번번이 발목 잡기에 민생 법안은 아직도 잠자고 있고, 돼서는 안 될 갈등 법안들만 줄줄이 통과시켜서 결국은 제2요구를 받는 국회를 참으로
수술을 우습게 만드는 그런 행포, 다수 행포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수 의석을 점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민주주의 파괴라는 말을 스스로 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범죄 혐의로 한 개도 아니고 수개의 범죄 혐의로 지금 기소, 재판정을 지금 들락거리는 그 당사자께서 진정으로 사과해야 될 것은 바로 법치주의에 대한 유린,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적 이런 행위들이 정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님, 과연 이러한 지금 야당 대표, 지금 단식 투쟁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식 투쟁에는 자격은 없겠습니다만 뭐 일단 그렇게 뭐 비장하고 거창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개인 비리 혐의로 소환 통보받고 단식하는 것이 정당한 소환 사유가 될 수는 없고요. 국민 공감 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동안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이거에 대한 사법 당국의 정말 이 칼날이 조여오자 결국은 우리 국회를 방탄으로 삼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예. 결국은 국회 방탄으로도 부족했었는지 결국은 온몸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바로 이번 단식이야말로 방탄 단식 아니겠습니까? 모욕하지 마세요. 송석준. 야당의 당대표를 그렇게 모욕해요. 의성권 의원님 그렇게 반말을 하시면서 방탄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싶으십니까? 같이 가서 방탄하세요. 여기 앉아 계시지 말고 방탄 단식에 동조하세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좀 질서 좀 잡아주세요. 자, 시간 중단하시고 질서 잡아주세요. 죄송하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네, 오세요. 하세요. 네. 네. 그 의원님들. 네, 의원님들 회의를 하실 수 있게 협조해 주세요. 예의는 지킵시다. 시간 중단했어요? 저 흘러간 시간 다시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식의 이유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라라고 명령하는 건지 당부하는 건지 호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성군 의원님 호소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다. 이거에 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해라고 그랬습니다. 제소를 하려면은 국제법, 국제기범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방류가 국제규범, 국제법 위반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제소를 위해서는 이제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유엔 해양법상의 유엔 해양법 협약에 보면 환경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 이론상 협약상 절차에 따라서 제소하거나 또 잠정 조치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 상황에 따라서 환경 보호 조치의 의무라든지 또는 협력 의무라든지 또 모니터링 의무라든지 이런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제소가 이루어졌을 때 또 승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 책임,
또 과학적 증거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제소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지 않고 제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이 만일에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해양 보호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정부는? 만약에 그런 이 안전 조치를 위반하거나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류를 지속한다면 이를 막기 위한 잠정 조치 검토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물론 가정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늘 정부에서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즉각 대응 조치, 강력한 어떤 조치라도 취할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초지일관 이 문제는 과학적 객관적 관점에서 안정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가정적으로 일본의 이런 배출 실시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이런 국제법이나 국제 기준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점에 근거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만약에 어민 피해가 실제 방류와 상관관계가 갖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네, 우리 정부는 어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외교부, 해수부를 비롯해서 모든 관련 부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피해와 오염수 방류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고 또 일본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국제법에 따라서 최선의 보호 복구 노력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표현을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오염 처리수의 방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단식 투쟁 명분으로 내세우신 것이 핵 오염수 방류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이거는 국민들에게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핵 오염원을 여러 가지 알프스 장비라든가 그런 거름 장치를 거치고 최소한의 이런 처리수를 최소한의 오염이 된 그 처리수를 방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IAEA에서는 이 물을 트리티드 워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알프스 트리티드 워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핵 오염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이 오염수가 처리되기 전에 오염수와 처리된 이후에 오염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학적으로 이것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줄여서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표현도 과학적으로는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더라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어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상 문제까지 논의하실 거죠.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에 또 우리 단식 명분을 내세운 것이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 개각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조각이 마무리됐습니까? 우리 방통위원장님? 저 뒤에 있어요. 예. 언제 위원장입니다. 최종
임기를 시작하셨고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예, 지난 월요일 날 시작했습니다. 뭐 만시지탄의 감이 있죠. 예. 맞습니다. 소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건 국민입니다. 국민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야당 의원님들께서 적어도 무엇보다도 먼저 조각에 협조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1년이 지나도록 조각을 방해했었습니다. 발목 잡기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렵게 취임하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님, 도대체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어렵게 부족하다고 해서 가장 핵심 부처인 행안부를 공동조직위원회 우리 장관을 조직위원장으로 새로 우리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얼마 만에 탄핵을 했어요. 도대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성공을 원하는 건지,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방해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 주무장관, 핵심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을 탄핵을 시켜서 6개월간을 잼버리 대회 며칠 전에 복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행안부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어이가 없으시죠? 예, 이제라도 제대로 국정 늦게 돌아오셨으니 정말 제대로 직을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조각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정쇄신하고 개각을 하라. 제발 그동안 하신 게 뭡니까? 야당 의원님들, 다수의 폭거, 발목 잡기, 한마디로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다수 의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텐데 이렇게 민생을 발목 잡고 정부가 일하는 것을 건건히 방해하는 그 행태, 이제야말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진정한 야당의 혁신, 예, 반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1박 2일 철야 농성 의총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못하신 반성, 참회 좀 하시는 좋은 소중한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단식 투쟁하시면서 정말 그동안에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간곡히 야당 의원님들과 이재명 대표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예.